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워렌 버핏, 마크 저커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들은 큰 부자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사고방식을 통해 큰 부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요. 세계 인구에서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0.2%에 불과하지만 노벨 경제학 수상자의 42%,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대인일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일찍이 유대인들은 생활 속 작은 실천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사고력을 발휘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갖춘 민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일수록 유대인들은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여긴다고 해요. 이들의 이런 믿음은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일까요? 대체 어떤 지혜가 있길래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들의 지혜를 자오무 자오르이 저자의 인생의 한 번은 유대인처럼과 함께 엿보도록 할게요. 유대인은 상식의 틀을 깨는 생각을 합니다. 카일이라는 유대인이 하루는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왔어요. 그는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한 뒤 옷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단단한 판지를 덧대어 놓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 그는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곧장 여러 세탁소를 다니며 다림질한 옷 위에 판자를 덧대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리고 판지 생산업체에 편지를 보내 가격을 문의해보니 판지 가격은 천장당 4달러였어요. 이때 카일은 생각합니다. 판지에 광고를 인쇄해 천장당 1달러씩 받고 세탁소에 팔면 세탁소도 이득이고 나도 돈 좀 벌 수 있겠구나 예상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근데 해보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대부분 고객들이 세탁소에서 옷을 찾고서는 옷 사이에 껴있는 판지는 바로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카일은 다시 고민합니다. 고객들이 판지를 버리지 않고 광고를 읽게 할 수는 없을까? 그는 판지를 다시 직접 디자인했어요. 이번엔 어떻게 디자인했을까요? 판지 앞면에는 광고를 인쇄하고 뒷면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 주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유머를 실기로 합니다. 카일의 이 기발한 아이디어는 통했어요. 심지어 한 남편은 아내가 세탁비를 많이 쓰는 게 불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내는 판지에 들어간 레시피를 모으기 위해 입지도 않은 옷들을 세탁소에 맡기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완전 대성공이죠. 하지만 카일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카일은 판지를 미국 세탁 노동조합에 보냈고 얼마 후 노조는 모든 조합원에게 그의 판지를 추천하며 카일의 사업은 더욱 번창하게 됩니다. 세계적인 유대계의 작가 나폴레온 힐은 언제나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왜 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수많은 일화를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큰 부를 쌓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끊임없이 생각하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그런 생각을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성공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하지만 로마는 단 하나뿐이죠. 목적이 같다고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은 수학 문제와 같아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따라서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에 사람이 많다면 유대인의 정신을 본받아 다른 길로 돌아가거나 남들과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길을 계속하다 보면 어느새 로마에 도착해 있을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아우만 교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은 왜 이렇게 창의력이 풍부할까요? 그러자 아우만은 대답해요. 왜냐고 묻기 때문입니다. 왜냐는 질문은 창의력을 끌어내는 방아쇠나 마찬가지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던지는 왜? 라는 질문은 우리가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대인은 어떤 상황이든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좀 더 나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치 독일 시절 한 유대인이 나치에게 잡혀갔는데 그의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불행을 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이 잡혀간 뒤 아내는 힘들게 남편과 연락이 닿아 편지를 붙였는데요. 아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자를 심을 철인데 일손이 부족해 파종 시기를 놓쳤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던 유대인은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답장을 보내요. 감자 심을 땅에 절대 가지 마시오. 내가 엄청난 폭탄을 묻어두었소. 일주일 뒤 유대인은 아내에게서 또다시 편지를 받습니다. 며칠 전에 집에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감자 심을 땅을 전부 뒤집어 놓았어요. 편지를 받은 유대인은 웃으며 답장을 다시 씁니다. 이제 그 땅에 감자를 심으시오. 이렇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생각은 지혜를 발휘하기도 합니다. 물론 고정관념에도 장점은 있어요. 그럼 고정관념을 역으로 이용한 이야기를 하나 살펴볼게요. 보석점을 운영하는 여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리지 않는 터키석을 바라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싸고 질 좋은 터키석에 관심을 보이는 손님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한 여주인은 외지로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터키석의 가격을 한 번 더 내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 직원에게 쪽지를 남겨요. 이 가격에 2분의 1을 곱해서 팔 것. 얼마 후 여주인은 보석점으로 돌아오고 깜짝 놀랍니다. 터키석이 기존의 가격보다 2배나 높은 가격인데 전부 다 팔려버린 거예요. 그녀는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직원은 주인이 남긴 쪽지를 2분의 1이 아닌 2로 잘못 보고 가격을 2배로 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고객들은 비싼 보석이 좋은 것이라며 터키석을 앞다투어 사갔다는 것이죠. 이 여주인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사람들이 싸고 질 좋은 물건을 좋아한다는 선입견과 아무도 사가지 않는 물건은 인기가 없다는 뜻이니 가격을 더 내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 덕분에 새로운 판매 방식을 깨달을 수 있었죠. 심리학에서는 심적 가춤새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새로운 사물을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얼마 전 가족들이랑 통영으로 여행을 갔었는데요. 가기 전에 맛집을 찾아보잖아요. 근데 통영에 톡 김밥이 그렇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그걸 말했더니 가족 중 한 분이 대뜸 그거 맛이 없어. 별로일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예전에 톱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비리고 맛없게 먹은 안 좋은 경험이 있어서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만 따로 찾아가서 먹을 만큼 유명하다는데 거기까지 가서 어떻게 안 먹겠어요. 다수의 의견으로 유명한 톡 김밥집을 부랴부랴 갔어요. 5명이 갔는데 원래는 1인당 한 줄씩은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뭘 그거 많이 먹겠냐며 4줄만 샀단 말이에요. 정말 못 말리죠. 포장해 와서 숙소에서 먹는데 세상에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는 2줄도 먹을 수 있을 만큼 정말 맛있었어요. 재밌는 건 톡 김밥에 가장 시큰둥하셨던 분이 제일 맛있게 드셨다는 거예요. 여행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도 또 생각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기억 때문에 톳에 관련된 건 맛이 없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어. 지금은 세상이 변했는데 말이지. 나도 이것을 계기로 많이 느꼈다. 세상은 변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세상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걸 이라고요. 김밥 하나를 계기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달으신 거죠. 맞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생각으로 변화무쌍한 세상을 바라본다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쉽겠죠. 고정관념과 심적 가춤새는 나의 경험, 사회환경, 문화, 습관 등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신가요?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각을 펼칠 줄 아는 사람만이 다양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유대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먼 길이라도 한 걸음씩 가면 도달할 수 있다. 아무리 짧은 길이라도 2발을 떼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유대인은 미래에 대한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에게 인생은 사막을 횡단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착실히 나아가는 자만이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을 용감하게 극복하고 최종 목적지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 문화의 핵심은 낙관적이고 강인하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은 독실한 신앙을 가졌음에도 내세에 대한 기대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불공평하고 불합리해도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선량함은
유대 문화의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대계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의 사업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적부터 예민하고 유약했던 카프카는 성격이 내성적이었어요. 카프카의 부모는 아들을 실패자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엄하게 질책했고 카프카는 언제나 깊은 자괴감에 빠져 지냈죠. 그는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도록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결혼 약속을 깨기도 했죠. 그는 연달아 찾아온 불행을 피해 숨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조부의 농장으로 내려간 카프카는 여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조부는 손자의 얘기를 듣자마자 그를 데리고 사과 농장으로 향했어요. 사과 농장을 거닐던 조부가 사과 나무 앞에 서서 말합니다. 이 나무는 6년 전에 심었는데 얼마 전에 줄기가 부러지더니 가지들도 힘을 잃고 말았구나. 카프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조부가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워낙 약해서 나무가 다치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기만을 원했지. 그런데 얼마 전 몰려온 태풍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고 말았단다. 조부는 카프카를 또 다른 사과 나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나무는 심은 지 1년쯤 되었을 때 줄기를 자른 뒤 계속 가지치기와 휘무지를 해줬지. 그랬더니 3년 뒤에 맛있는 열매를 맺었어. 그런데 작년에 가지치기를 많이 했는데도 싹도 안 트고 순식간에 말라 죽었어. 조부는 세 번째 사과나무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나무는 두 번째 나무와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끝까지 살아남았어. 자기가 가진 영양분과 에너지를 열심히 열매로 보낸 거야. 이제는 가지도 무성하고 줄기도 튼튼해져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사과나무 세 그루의 설명을 마친 조부는 카프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을 거야. 하지만 그럼에도 네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해. 남 탓을 하거나 자책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 세 번째 사과나무처럼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모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지. 그러면 네 인생도 환하게 빛날 거야. 카프카는 조부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좌절과 아픔을 겪으며 작품 속에 내면의 절망과 고독을 풀어냈죠. 그럼에도 카프카는 선량한 평화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모든 생각을 고통스러운 감정에 집중한다면 고통은 점점 커지겠죠. 하지만 아름다움, 활력, 지혜, 만족 등의 행복한 감정은 현실에 발을 딛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행복을 추구하라 라는 말에는 유대인의 지혜가 함축되어 있는데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모든 감각을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이 발전하는 데는 저마다의 규칙이 있죠.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다면 자연에 순응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을 시작하고 끝맺는 방법을 제대로 선택하는 것이 미래를 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유대인들은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 지혜를 참고하시며 고통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보시고 인생을 환하게 빛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오무 자오르이 저자의 인생이 한 번은 유대인처럼과 함께 했습니다.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겨내며 살아냈던 유대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어요. 우리에겐 예상치 못한 상황을 직면해야 할 때가 있죠. 확실한 건 생각지도 못한 문제로 인해 좌절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요.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힘든 상황을 극복해야 할 때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평소 탈무드 이야기 보는 거 좋아해요. 재미있게 이야기를 접하며 그 안에 숨은 지혜도 습득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래서 탈무드 이야기 하면 관심을 갖고 보곤 하는데 이 책은 이야기보다는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대해 초점을 두고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쓱 훑어보고 내용이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읽어보니 탈무드 이야기도 꽤 많이 나오고 성공한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해서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에피소드들도 함께 나와서 생각보다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어요. 유대인의 사고방식과 지혜를 알고 싶다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